안녕하십니까. 1일1강 논어강도 시즌2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색다르게 좀 논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논어에 좋은 얘기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거 좋긴 하나 좀 지루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어책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이야기들, 질문들 그걸 미리 한번 좀 들어보고 그걸 중심으로 한번 좀 그때그때 논어적 해석으로 답을 해보는 게 시즌2의 논어 읽기의 새로운 방식인데, 자, 여기 관객들 몇 분 나와 계신데요. 혹시 논어책 많이들 읽어보셨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아, 표지만 보셨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논어책에서 꼭 한번 묻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공자님은 딸이 있었나요? 아, 공자님에게 자녀가 있었냐? 네.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논어에 보면 딸도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요, 질문이 뭡니까? 그럼 공자님은 어떤 사윗감을 고르셨죠? 아이야,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따님 있으십니까? 네. 예, 시집 보낼 딸이 있으니 어떤 사윗감을 얻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돼요. 공자님도 왜 아들이 있었겠죠. 딸도 있고. 근데 뭐 아들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딸 얘기를 했으니까. 딸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사윗감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논어에 나옵니다. 예. 공자 사위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뭐 알면 뭐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공야장이라고. 지금 궁금한. 성이 공야야. 이름이 장이에요. 네. 성씨가 두 개가 옛날에 많았어요. 공야장이라는 사위를 얻어요. 근데 그 공야장이라는 사위가 전과자였던 거 아세요? 옥중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딸이 그러면 옥에 있어. 딸이 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위가 감옥에 갇혀서 수감된 상태에서 그렇게. 딸을 결혼시켜요. 이게 옥중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분이 나 같으면 못해. 예. 공자다. 공자다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뭔가 능력이 큰 능력이 있는 사위였습니까? 뭐 능력 갖고 본 것 같지는 않고요. 논어의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가 말하기를 공야장이라는 사람은 갇혀야라. 내 딸을 시집 보내 그의 처로 삼을 만하다.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위로 삼을 만하다. 사윗감이라는 사윗감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수제 누설 지중이나 비록 그가 지금 묶일 루자에 묶일 설자, 그러니까 수갑에 채워서 묶여 있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비기죄하라. 그가 죄를 저질러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기자로 처지하시다.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어떤 애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석이 여러 가지예요, 논어책에. 이게 도대체 뭐야? 공자님이 그러면 감옥에 갇힌 공야장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삼으면서 야, 걔가 비록 지금 새끼줄에 묶여서 감옥에 있지만 걔가 요즘 말하면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그에게 내 딸을 시 보내고 난 사위 삼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주석이 달렸겠어요. 에? 심지어 이런 주석도 있어요. 공야장은 새하고 언어 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다. 슈퍼맨이네요. 그런데 그 새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을 무고해서, 무고죄 있죠, 무고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런 주석도 있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공야장은 공자의 제자예요. 공야장 편이 있는 거. 공야장 편이 있죠, 논어에. 아시네요. 5번째 편, 공야장. 그 첫 구절이 이거예요. 공야장은 갇혀야로다. 공야장은 사위 삼을만 하구나. 수제 누설 지중이나 비록 검은색 주제에 묵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기죄하라. 그가 죄를 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는 이기자로 처시하시다. 자기의 딸로서 그에게 시집 보냈다. 그러니까 내 제자니까 잘 아는 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제자 보면 몰라요.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보면 저 친구의 인품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그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믿고 자기 딸을 사위를 삼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렸겠죠. 그래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전까지 하나 하필이면 멀쩡한 제자들 다 남겨놓고 라는 얘기가 있었겠지만 참 공자는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팁 더. 공자의 조카 사위는 혹시 아세요? 더 어려워. 더 어려워. 네. 그 공자의 형이 하나 있어요. 이복형인데 맹피라고 왜 사마천 사기열전은 그 다리를 못 쓰는 장애우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 집안이 좀 복잡해요. 공자의 의붓 엄마, 첫 번째 엄마가 딸이 9 있었고, 의붓 엄마 두 번째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 하나를 못 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는 세 번째 부인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자기 딸, 친딸이 있었고, 장애우였던 형님의 딸이 있었어요. 조카딸이죠, 조카딸. 근데 그 조카딸을 시집 보낸 내용이 또 나와요. 어떤 사람한테 시집 보냈을까요? 자기 딸은 전과자한테 보냈어요. 왜? 그 사람이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조카딸은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이 사람도 성이 두 글자네. 남궁씨. 남궁옥분 아닙니다. 네. 남궁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 성이 남궁씨. 그러니까 네. 남쪽의 궁궐에 사는 사람들 뭐예요? 남궁이라는 게 뭐 그런 거겠죠. 남궁. 네. 어쨌든 이름이 괄이야. 괄. 남궁괄. 남궁괄. 아, 이름 멋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궁괄. 이제 원래 그 사람의 자는 남용입니다. 남용. 남용이라는 사람도 사위 삼을만 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라에 도가 없는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람은 살아남는 재주가 있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등용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네. 어떻게든 살아남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 사람이네. 왜? 나라에 도가 없으면 헛되이 목숨 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알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내 능력을 발휘해서 정치에 등용이 돼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 사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어떻게 딸을 둔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옥중 들어간 사이보다 나을 것 같은데. 아, 옥에 들어간 사이보다는. 맞아. 훨씬. 맞아. 야, 이 경쟁력 짱 아니에요? 대박? 맞아. 그 사람 사이.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얘는 먹고 살아. 맞아. 경제 상황이 좋으면 얘는 임원 될 친구야. 나라에 도가 없어도 살아남은 재주가 있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 내 사익감이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기 죄가 아닌 걸로 들어가 있으니 뭐 이 정도는 조카 딸한테 그냥 주면 되는데, 공자는 거꾸로 바꿔요. 예. 공자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한치 건너. 한치 건너. 조카딸 사위를 더 번듯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 형에 대한 오히려 애잔함이 배려가 있었던 있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엔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 좀 많았고, 형은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사익감이 몰려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공자가 생각하는 연민, 아, 우리 형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그래도 조카딸만큼은 내 제자 중에서 좀 뻔듯한 놈, 고생 안 시킬 놈, 나라에 도가 없어도 궁색 안 떨 놈, 이런 놈을 뽑아서 조카딸한테 줌으로써 좀 형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에? 그리고 단단한 놈, 그래 감옥에 있지만 네 죄 아니야, 난 널 믿어 라고 하는 어떤 선생이 제재에 대한 신뢰를 가는 놈한테 자기 딸을 준 이 공자야말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사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사람이니까. 큰 사람이다. 공자는 큰 사람이다. 예. 공자가. 그 인간 공자가 재밌어요. 뭐 그분이 물론 뭐 성형 분자고 어쩌고 하지만 그분도 똑같이 우리랑 인간이었고, 사익감 고를 때 고민했었고, 또 조카 사이와 또 내 친 사이 둘 중에서 어떤 내 제자를 사익감을 삼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가 논어의 공야장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이를 원하시나요?
저는 공자답지 못해서 나는 공자답지 못해서 조카 살기가 경쟁력 있는 남궁갈이 내 사이고 전과자는 그냥 조카 사이로 가자. 아, 참. 사람이란 게 이기심이 있잖아요. 이기심. 좋은 건 내가 갖고 좀 덜 좋은 건 남 주고 싶은 게 보통 인간인데, 오히려 좀 좋은 걸 남 주고 좀 덜 좋은 걸 내가 갖는다는 건 뭔가 프라이빗한 이기심을 줄이고 좀 공적인 명분에 더 충실하겠다는 유교의 명분주의가 전 확실히 들어가 있다고 봐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난 명분에 충실하겠다. 훗날 사이상은 얘기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난 최선을 다해서 괜찮은 놈을 내가 조카 사이 사먹고 뭐 이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손해를 보더라도 난 명분은 지키겠다. 그것이 공자가 꿈꿨던 굉장히 중요한 명분의 철학이 아닌가. 전 그렇게 해석이 돼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이익과 관련돼서 고민할 때가 많죠. 근데 깔끔하게 그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바보죠. 야, 네가 가질 수 있는 그 좋은 걸 왜 포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유교가 꿈꾸는 굉장히 위대한 선택의 철학입니다. 세상이 뭐 다 이익. 내가 다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만난 건 내가 먹으려고 하고 다 내가 뭐 항상 앞장서고 싶어하는 세상에 그래 좀 사리를 따져서 도리를 따져서 지금 가장 적절하게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뭘까를 참 힘들게 그게 고민하는 세상에 저는 오늘 공자의 딸 그리고 조카 딸을 시집 보낸 이 사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혹시라도 지금은 어렵지만 또 가능성과 발전의 어떤 계기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직하다면 또 그한테 배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좀 힘들더라도 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왜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한번 배팅해 주시면 아마 더 용기를 받아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서 아마 그럴 거요. 장모님 장인 그때 힘들 때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골 은혜 남망이오나이다. 예, 일일강 노노강도 시즌2 오늘은 공자의 사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